생겼니? 두 집합 있죠? 무슨 뜻? 무슨 뜻? A가 B에 포함된다.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요? 그 말의 의미는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인가 봐. 맞니?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마이너스 1, 3, 9, 15라는 이 4개의 원소가 집합 B의 원소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맞니? 자, K에 누가 와야 될까요? 라고 했잖아. 만약 K가 10이었어. 그럼 10 이하의 정수들을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얘네가 다 있어요? 누가 없어? 그럼 K엔 어떤 애가 와야 될까? 최소 15. 다음 문제. 10번, 10이죠? 아, 15죠? 다음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자, 10번 봐봐. A집합의 원소는 1보다 작거나 같고 B집합의 원소는 K보다 작거나 같고 C집합의 원소는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A, B, C의 포함 관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A집합이 B에 포함됐고 B가 C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자, 여기서 이거를 수직선에 한번 그려볼게. 자, A집합은 1, C집합은 6, 집합 B는 K니까 일단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C는 6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아야 돼. 됐지? 얘가 A집합의 영역이고 얘는 C집합의 영역이죠. 그럼 A가 C에 포함된다는 말은 맞나요? 맞지? 그럼 B가 어디 있어야 돼? 요 사이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K가 되는 거지. 받아들여?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되는 게 맞잖아. 납득이 돼?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K는 어디 있어야 돼? 1하고 6 사이. 첫 번째, 사이값 먼저 정해. 1하고 6 사이 어딘가에 있으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뭘 봐? 등호 관계. 같아도 되는가? 됐습니까? K에 1이 와도 되나요? 상관없죠? 나 자신은 나의 부분이니까. 6이 와도 되나요? 상관없죠? 나 자신은 나의 부분이니까. 그래서 등호가 붙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6까지 정수는 몇 개? 6개. 됐죠? 다음 문제입니다. 11번. 보면서 계속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A집합의 원소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들이고요. 집합 B의 원소는 A하고 A 플러스 3 사이에 있는 값들입니다. A가 B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수직선에 또 그려볼게. 자, 0에서부터 1까지. 요게 A집합들이 몰려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게 A집합. 됐죠? 여기는 모든 수가 다 H집합 A에 포함되는 원소들인 거야. 근데 문제는 A가 B에 포함됐으면 좋겠거든? 자, 봐봐. 여기서 얘를 빼면 몇이에요? 3이죠. 그럼 이 구간이 몇 칸인 거야? 3칸인 거지. 그럼 3칸짜리 구간이 집합 A를 뭐 하고 있으면 돼? 덮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A가 B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지? 얘가 누구? A. 얘는 A 플러스 3이겠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A는 0보다 작아야겠고, 두 번째, A 플러스 3은 1보다 커야 되겠지? 등호 관계. 같아도 되나요? 어차피 둘 다 구멍이 뽕 뚫려 있잖아. 같아도 포함 관계는 딱히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네. 마찬가지, 같아도 포함 관계는 영향을 끼치지 않죠. 만약 여기가 색칠되어 있어. 그럼 둘이 같으면 A한테는 0이 있는데 B한테는 0이 없잖아. 그럼 포함된다고 볼 수 없거든. 납득이 돼? 거꾸로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가 색칠되어 있으면요. 같다고 한 그 순간 A한테는 0이 없지만 B한테는 0이 있는 거거든. 그럼 B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맞잖아. 그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이 색칠된 거에 따라서 지금처럼 우리가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따라와요. 들었어? 그럼 여기 A는 어떤 애? 2보다 크거나 같은 애. 됐죠? 그럼 A는 어떤 애입니까? 응? 응? A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돼야 뭔 소리야? 뭐야? 마이너스 2죠? 어쩐지 씨. A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답인 거지?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되겠죠? 이 둘의 공통된 부분이니까 A는 어떤 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보다는 어떤 애? 거나 같은 애. 이게 A 값의 범위겠네요. 그래서 A의 최대값은 0,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세요. 16번 갑니다. 보세요. 16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A집합은 어떤 애냐면 다음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들을 A집합의 원소라고 했대. 이 미쳤다. 2차 부등식 방금 배웠는데. 윗볼록 아랫볼록. 누구 넣으면 0 나와? 2하고 마이너스 1. 0보다 작을 때 0이지. 그럼 X 어떤 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애 넣었을 때. 이 중에 정수는 누구? 0, 1, 2개. 됐어? 그래서 A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0하고 1 두 개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A집합 해석. 됐죠? 2차 부등식 배웠으니까요. 두 번째, 이거의 진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거든. 자, 이 A라는 집합의 진 부분집합을 구해달래. 그럼 A집합의 부분집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공집합. 0이 혼자 있는 집합. 1이 혼자 있는 집합. 그리고 0하고 1. 나랑 똑같은 집합이 있겠지? 그 중에 진 부분집합이니까 얘 빼고 말하면 되겠죠. 3개. 끝. 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 24번으로 가요. 24번 나나나나나 24번 나나나나나 자는 것 같은데 그치? 잤어? 졸았어? 의식을 살짝 잃었어? 많이 힘들지? 돌았다고요? 자, 24번입니다. 자, 집합입니다. 네가 방금 꾼 거죠? 드림에 대해서 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X는 A가 아니라고 했을 때 집합 X 중 D하고 M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표현 이겁니다. X는 A의 부분집합이고요. X랑 A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 X는 누구야? A의 진 부분집합인 거야. 그 중 D하고 M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은 몇 개 있니? 라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A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A로 만들 수 있는 진 부분집합 중 D하고 M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은 몇 개인데? 됐어요? 자, 그럼 D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M도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럼 얘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이에 몇 가지? 세제곱까지. 맞아? 그 중에 나랑 똑같은 거 하나 빼주면 되겠어요. 7개. 끝. 자, 넘어갑니다. 26번. 자, 볼게요. A집합의 원소가 누구냐라고 하면 절대값이 2보다 작아. 절대값이 2보다 작아. 원점에서 x까지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아. 그 말은 x에 올 수 있는 누구?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애들이 올 거야. 여기에서 정수는 누구 있는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0, 1, 2가 있겠죠? 맞아요? 살짝 느껴야 돼. 고등수학 하를 풀면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 대부분 다 고등수학 상 때 됐던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하가 좀 어려울 수 있어. 고등과정에 대한 해석을 계속 해줘야 돼서. 계속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집합 B의 원소가 누구냐면 다음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데 정수들이래. 그럼 또 이거는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 누구 넣으면 0 나왔어요? 5하고 마이너스 3이었어요. 0보다 작을 때 여기잖아. 등호가 있습니다. 맞니?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 누구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까지. 됐죠?
이게 집합 B의 원소들. 자, 문제에서 얘기했죠. 집합 X. 집합 X는 몇 개나 만들 수 있니? 라고 해서 X는 누구냐면 봐. B의 부분 집합 중 A를 반드시 포함하는 애죠. 그럼 B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에 집합 A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무조건 있고 얘도 무조건 있고 얘도 무조건 있고 얘도 무조건 있고 얘도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얘는 됐어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2의 몇 제곱? 4제곱개만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끝. 됐죠? 자, 27번입니다. A 집합의 원소는 1, 4, 5예요. 집합 B는 n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 다음 같은 관계를 만족합니다. X가 누구냐면 집합 B의 부분 집합 중 A를 반드시 포함하는 애야. 그럼 n 이하의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n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B가 있어. 그 집합 B의 부분 집합들 중에 1, 4, 5는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몇 개 있나를 세봤더니 64개가 나왔대. 맞아? 그럼 여기서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 맞아? 맞아? 그럼 자, 집합 B를 내가 쓸 거야. 1, 2, 3, 4, 5, 6, 7, 8, 9, 10, 오, n까지. n이 누군지 몰라. 그냥 쭉 한번 나열해 볼게.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 1이 무조건 있어. 4도 무조건 있어. 5도 무조건 있어야 돼. 맞아? 그럼 1, 4, 5를 제외한 얘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얘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쟤도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뒤에는 11도 둘 중에 하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싹 곱해서 정리했더니 2의 6제곱이 나온 거야. 맞아? 그럼 2를 몇 번 곱했다? 6번 곱했다. 그럼 2가 6개만 보여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보여야지. 그럼 나머지 얘는 뭔데? 아닌가 봐. 됐어? 그럼 결론. 집합 B는 원소를 9까지 갖고 있는 거지. n은 몇이다? 9. 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할 거야. 집합의 연산을 할 거거든. 자, 뭐 어렵게 얘기 안 해. 그냥 쉽게 쉽게 말할 거임. 일단 기본적인 연산이 두 가지. 첫 번째가 합집합. 두 번째가 교집합. 대표적인 연산. 자, 합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둘의 합집합은 이렇게 씁니다. 컵을 세워놨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A, B를 여기다 다 담으면 돼요. 그 말은 A 집합 또는 B 집합을 말해달라는 말인 거야. 또는이라는 표현을 썼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야, 금총고 또는 문제고 애들 좀 모아봐. 거기에 와야 되는 건 금총고, 문제고가 모두 다 오면 됩니다. 납득이 돼? 그게 합집합 표현. 얘를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A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고 B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어디 있는 애들이냐라고 하면 A 또는 B인 애들을 모두 다 말해주세요. 합쳐서 말해줄랭 해서 합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교집합.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은 합집합 기호를 거꾸로 써요. 컵을 뒤집어 놓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A이고 B인 애들을 말해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공통된 부분을 말해줘요. 예를 들면 남학생이면서 안경 낀 애들, 여학생이고 금총고 가는 애들. 됐죠? 그럼 여학생 다 오라는 게 아니야. 그 여학생 중에서 금총고 가는 애들만 오라고. 됐습니까? 남학생이고 세경고 가는 학생. 남학생 다 오라는 게 아니야. 세경고만 다 오라는 게 아니야. 남학생이면서 세경고인 애들만 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라는 표현 혹은 동시에라는 표현이 보일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건 자, A라는 집합 그리고 B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딱 그려졌을 때 A이면서 동시에 B인 공통된 부분 여기를 말해달라는 거야. 그게 교집합 표현. 그걸 여러분들 26페이지에서 뭐라 적혀 있는데 그냥 이 표현인 거야. 바로 직관적으로 아시면 돼. 그 다음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이 두 집합의 관계 중에 이런 것들을 한번 언급할 거야. 두 집합이 서로소라는 관계에 있을 수 있어. 서로소라는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서로소라는 용어를 지금 처음 듣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서로소를 언제 배웠냐면 이때 배웠어. 기약분수에서 분모와 분자의 관계야. 다시 말하면 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이 두 수를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불러. 예를 들면 이런 거지. 3분의 2 이런 애들.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 관계에 있어.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아. 그래서 기약분수에서 분모와 분자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분의 4라고 하면 틀렸죠? 왜? 약분이 됐거든. 그래서 이 4하고 6은 서로소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공약수 중에 2도 있기 때문에.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 개념에서 서로소라는 표현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야? 공약수였지. 그럼 집합에서 서로소는 뭘까? 네, 공통된 원소라고 보시면 돼. 그럼 두 집합이 서로소입니다 라는 뜻은 공통된 원소가 없는 두 집합의 관계. 다시 말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의 관계를 우린 서로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로소인 두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같은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A와 B의 교집합은 원소가 아무도 없어요. 공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요? 괜찮아요? 그냥 쭉쭉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6, 27페이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연산 법칙이야. 자, 일단 첫 번째 교환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합 법칙이고요.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을 이야기해 볼 거야. 교환 법칙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거야. 덧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야. 예를 들면 2 더하기 3하고 3 더하기 2는 같은 거니 다른 거니? 그래서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둘의 위치를 바꿔서 쓰셔도 같은 결과니까 순서 바꾸는 거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이었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뺄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2 빼기 3하고 3 빼기 2는 같은 거니 다른 거니? 그래서 뺄셈으로 연산이 주어졌을 때 이거 위치 네 맘대로 바꾸잖아? 골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마찬가지 교환 법칙이 되는 건 덧셈뿐만이 아니라 곱셈도 되죠. 3 곱하기 2랑 2 곱하기 3은 같은 값이니까. 하지만 나눗셈은 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산 각 기호에 따라 교환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위치를 바꿔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표현하는 게 교환 법칙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두 개밖에 없죠? 합집합, 교집합이니까 생각해 볼게요. A라는 집합 또는 B라는 집합.
다시 말하면 야 문제고 또는 금총고 애들 모여봐 라는 표현이랑 금총고 또는 문제고 모여봐 라는 표현을 했어. 결과적으로 모인 애들은 어떤 애들이니? 같은 애들이겠죠? 됐죠? 끝.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순서를 바꿔 쓰시는 건 무관해요. 두 번째, 교집합입니다. 서 금총고 가는 애들, 금총고 가는 애들 중에 남학생들,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같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결합법칙에 대한 표현. 역시 마찬가지 또 수에서 봤던 걸 살짝 보여드릴 거야. 자, 덧셈에서의 결합법칙입니다.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있을 때 2, 3을 먼저 결합시켜서 계산된 결과를 연산했을 때와 2 더하기 3 더하기 4에서 뒤에는 3, 4를 먼저 계산한 다음 연산했을 때 결과는 서로 어때요? 같죠? 누구 먼저 결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게 결합법칙이야. 그러면 네 편의상 하고 싶은 거 먼저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아. 곱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뺄셈은 2 빼기 3 빼기 4에서 이 둘이 뺀 다음 4를 뺐을 때의 결과랑 2 빼기 3 빼기 4에서 이 둘이 먼저 뺀 다음 2에서 뺐을 때의 결과가 다릅니다. 맞나요? 그래서 뺄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배운 게 여러분들 예전 교육 과정이었을 거고 지금 집합에서도 마찬가지 합집합, 교집합 갖고 얘기할 거야. 자, 표현해 볼게요. A 또는 B이면 A 또는 B 또는 C인 상황입니다. 자, A, B 합친 거에서 C까지 합쳐봐 라는 표현이랑 일단 B, C 합쳐놓고 거기에 A를 합쳐봐 라는 표현이죠. 맞아요? 결과적으로 뭔데? A, B, C 모두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두 번째, 교집합에서 A, B에 공통되면서 C랑 공통된 애들하고 B, C에 공통되면서 동시에 A랑도 공통된 애들을 얘기해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A, B, C 세 개 모두 포함된 애들을 말해달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결합법칙이 성립이 돼요. 자, 주의하세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연산기호가 한 개일 때, 덧셈일 때 되니 안 되니, 뺄셈일 때 되니 안 되니 물어봤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합집합기호, 합집합이라는 연산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되니 안 되니, 교집합이 되니 안 되니를 물어본 거야. 결론은 다 돼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분배법칙은 좀 달라. 얘네는 연산기호가 하나였지만 얘는 연산기호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아는 분배법칙은 이런 거죠. 법칙 2 곱하기 x 플러스 3 더하기랑 곱하기 연산기호가 두 개 있을 때 얘를 분배해보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맞아? 해서 썼을 때 나오는 결과가 똑같아. 얘를 우리가 분배법칙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집합에서도 분배법칙이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연산기호 두 개 와야 됩니다. 근데 네가 배운 게 뭐야? 합이랑 교집합 두 개밖에 없지? 이 두 개 갖고 분배법칙이 되는지를 관찰해 볼 거야. 됐죠? 자, 보세요. 이거에 대한 증명 과정이 사실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색칠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돼. 그래서 색칠해서 보여드릴게. 어이씨, 에이씨, 깜짝 놀랐잖아. 자, A 집합 그리고요. B 집합 그리고요. C 집합을 그려놓겠습니다. 와우, 이쁘다. 됐죠? 자, 첫 번째 이 친구 볼게요. A랑 합칠 겁니다. 합집합입니다. 누구? B, C의 교집합. 맞아? 그럼 봐봐. B, C의 교집합이 어디냐면 여기죠. 그거랑 A를 뭐 하는 거야? 합치는 거지? 다 얘기하는 거죠? 됐죠? 여기를 말하는 게 다음 표현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분배해 볼게. 합집합이랑 분배, 얘랑 분배. A랑 B를 합친 거랑 A와 C를 합친 거에 교집합이죠.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 했던 거 똑같아. 2 곱하기 x 더하기 3이라고 있으면 얘 2 곱하기 x, 2 곱하기 3 둘이 더한 거지.
맞아? 얘도 마찬가지. AB 합집합, AC 합집합, 그거 교집합. 됐죠? 이렇게 분배했을 때 결과를 관찰해 볼게. 자, 첫 번째 봅니다. 세로 그려서 얘기해 드릴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때, 자, A, B 합집합입니다. A 또는 B, 여기를 다 말해달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야. 그 다음 두 번째, A와 C 합집합이죠. A, C 합쳐서 여기를 다 말해달라는 겁니다. 이 둘의 뭐야? 교집합이죠. 공통된 부분, 둘 다 색칠된 부분 말해달라면 되는 거지. 둘 다 색칠된 거 어디 있어요? 같은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끝. 마찬가지 A 교집합에 B, C의 합집합을 쓰셔도 마찬가지 이것들을 다 하나씩 분배해서 쓴 과정. A와 B의 교집합, A와 C의 교집합, 이 둘의 합집합으로 표현하셔도 돼요. 끝. 그래서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건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해. 지금까지 공부하셨을 때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을 거야. 사실 얘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증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색칠하면서 한번 그려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한 이야기, 28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찰하셨나요? 납득이 돼요? 영어 괜찮니? 지아 괜찮아? 납득이 돼? 여기는 되게 중요해. 납득이 돼야 하셔야 돼. 그래서 그래. 시연이 괜찮아요? 너는요? 듣냐? 아씨, 오늘 클리닉 없이 1시간 더 해? 어차피 클리닉 할 거. 수업이나 더 하지 뭐. 클리닉은 숙제? 풀고 가 그럼. 1시간 더 하고. 콜? 혹시 야, 저렇게 공부해야 돼 얘들아. 너네 쟤 보면서 막 저 새끼 때문에 막 아니지. 쟤 덕분에 임마 니네가 더 공부하는 거 아니야. 혹시 밥 먹기로 했어요? 혹시 얘기해 주세요. 또 밥 먹기로 약속했는데 나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내가 미안하잖아. 아까 내려가니까 수업하고 있더만 3층에서. 그치? 네, 화이팅. 자, 갑니다. 그러면 다른 집합 연산에 대해서도 좀 몇 개 볼 겁니다. 합집합, 교집합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서로서로 하는 표현, 그리고 연산 법칙에 대한 이야기 살짝 봤고, 그럼 그 다음 이야기, 자, 여집합이라는 게 나올 거야. 여집합. 그 여러분들이 이 여라는 말이 붙은 단어를 한 번 들은 적이 얼핏 있을 거거든.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세는 과정에서 여사건을 이용한다라는 표현을 얼핏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뭐냐면 전체를 다 세는 게 귀찮아서 전체에서 그 해당되는 우리가 세야 되는 그 사건에 반대되는 걸 빼는 거지. 예를 들면 이웃하면 좋겠다라고 했어.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거를 전체에서 센 다음에 빼버려. 그럼 이웃할 거 아님. 이런 식의 표현들. 뭐 2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2의 배수 아닌 걸 다 빼버려. 그럼 2의 배수도 나올 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들에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여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써요. A의 여집합. 조그맣게 C를 씁니다. C예요. 무슨 뜻이냐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전체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잖아. 이거의 바깥 부분. A가 아닌 나머지 모든 애들을 말하는 게 A의 여집합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집합이라는 표현을 알면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류할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내 유튜브 구독자와 구독자가 아닌 사람. 왜? 나 또 유튜브 또 얘기했어? 너무? 좀 들어. 그러니까 죽어라 안 듣는 놈들 씨. 자, 그래서 여집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집합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 두 번째, 차집합. 차라는 표현 나왔죠? 뺄셈이에요. 뺄셈. 뭐냐면 A집합에서 집합 B를 뺐을 때
A 빼기 B. 얘를 우린 차집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깐만, 뺄셈이라는 사칙연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뺄셈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초등학교 때 뺄셈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사탕이 10개 있는데 동생이 3개를 뺐어. 가져갔어. 몇 개 남았니? 이게 뺄셈의 표현이었거든. 맞아?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A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 집합 B에 있는 원소들을 빼고 남은 게 몇 개니? 그 남은 게 누구니? 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자, A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고 집합 B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A 빼기 B, 다시 말하면 다음 차집합은 A에서 B를 빼고 남은 애들 여기만 말해줘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A 집합 원소 중 B와 관련 없는 것들만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인 거야.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 더 얘기할 거거든. 잘 들어봐. 이 색칠된 영역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들이지. 맞아? B가 아닌 것들. 같은 표현입니다. 따라와요. A 집합이면서 동시에 교집합 B가 아닌 애들. 그럼 A 집합에 있는 애들 중에서 B가 아닌 나머지 것들만 말해줘 라는 표현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차집합을 표현합니다.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새끼 문제들을 쭈루룩 쭉쭉쭉 풀어볼 수가 있는데 푸는 건 집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기본 핵심 유형 하나, 둘, 셋, 네 문제를 좀 봐드리도록 할 거예요. 31페이지입니다. 따다단딴딴. 이제 공부 안 한 놈들은 계속 처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만 데리고 갈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자, 1번이에요. 첫 번째. 세 집합이 있어요. A 집합 원소는 1359. 집합 B의 원소는 1258. 집합 C의 원소는 10의 양의 약수 1, 2, 5, 10입니다. 됐죠? 이때 다음 중 옳은 것은 A와 B의 교집합. A이면서 동시에 B에 속해 있는 아이들. 누구누구? 1이 있죠? 5가 있죠? 맞나요? 더 이상 없죠? 그럼 A와 B의 집합은요. 원소가 누구누구? 1하고 5가 있는 집합입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답인데요? 아, 예. 자, B, C의 교집합이죠. B이면서 동시에 C인 애들. B에도 속하고 C에도 속하는 애들. 1, 2, 5. 맞네요. 됐지? A와 C의 합집합이죠. 뭡니까? A 또는 C. A에 있는 애들, C에 있는 애들을 다 말해줘. 1, 2, 3, 5, 9, 10을 다 말해줘. 맞네요. 중복해서 쓸 필요 없고요. 원소들은 콤마로 구별합니다. 됐죠? 그 다음이죠. A와 C의 합집합. 자, A가 B구나. A, B 합집합입니다. 자, A와 B 합집합의 원소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1 있고요. 2, 3, 5, 8, 9일 거야. 얘하고 C의 교집합이죠. C랑 공통된 애들, C랑 겹치는 애들. 이 중에 C랑 공통된 거 누구 있어요? 1, 2, 5가 있죠. 맞나요? 얘가 틀렸네요. 됐지? 이렇게 그냥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 거예요. 우측에 있는 4번 문제. 자, 다음 중 문제에서 제시한 집합과 서로소가 아닌 집합. 서로소가 아닌 집합. 서로소라는 건 무슨 뜻?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는 원소가 아무도 없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둘을 서로소 관계. 자, 서로소가 아닌 겁니다. 1번 공집합이죠? 얘 원소 있어요? 그럼 첫 번째 1번하고 여기 두 번째 4하고 7이 있는 집합 공통된 원소 누구 있는데 아무도 없죠? 그럼 둘은 뭐야? 서로소. 됐잖아요. 두 번째 마이너스 7이 있는 집합. 이 둘의 공통된 원소 있어요? 없죠? 그럼 둘은 뭐야? 서로소. 그럼 2하고 5 공통된 거 있어요? 없죠? 서로소. 3의 양의 배수 3, 6, 9, 12 쭉 쓰겠지? 무한집합이죠?
공통된 원소 있어요? 없죠? 서로소. 14 양의 약수 1, 2, 7, 14. 공통된 원소 있어요? 7 있어요. 그래서 서로소가 아닙니다. 5번 끝. 됐지요? 자, 8번입니다. 다음 주쯤에 아무튼 원래고사 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 점수의 결과가 반편성에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8번)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 전체에서만 관찰하고 싶대. 이 전체로 만드는 부분 A라는 집합이 있어요. 10과 서로소인 자연수들만 모아놨대. 자, 10이랑 차로소인 자연수만 모아놨거든요. 그럼 A 집합의 원소는 누가 있을까? 1, 3. 자, 2하고 5는 약분되지. 서로소가 아니죠. 3. 4 안 되고, 5 안 되고, 6 안 되고, 7 되죠. 8 안 되고, 9 되죠. 됐죠? 따라와. 여기서 말하는 소로소는 기하분수에서의 분모분자 관계잖아. 됐니? 10이라는 숫자랑 서로소인 자연수들. 몰라, 씨. 자, 그 다음. A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자, 이 표현이네요. 전체 집합 안에 내가 A라는 집합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 여기에 원소가 1, 3, 7, 9가 있더라고. 전체 집합 안에 원소가 1부터 10까지만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얘기했어요. A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죠. 그럼 A간이 바깥쪽에는 어떤 애들이 있는 걸까? 누가 있어요, 여기? 2, 4, 5, 6, 8, 10까지 있겠지? 이것들 다 더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다 더한 값. 6이고요. 12고요. 20이고요. 30이고요. 얘까지 하면 35. 그래서 35가 답입니다. 끝.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민호 괜찮니? 네. 다음 문제 12번. 12번입니다. 두 집합이 있어요. A는 27A, B는 35, B 플러스 1. 어머, 이게 무슨 의미죠? A와 B의 교집합. 무슨 뜻인데요? 둘 다 포함되어 있는 집합, 공통된 원소. 그럼 여기 3하고 7이 A한테 있어야 돼. 7 보여? 있지? 이게 7이라는 숫자야, 평소야. 이게 7이야. 괜찮아? 7, 7. 응? 근데 3이 보여? 없잖아. 그럼 3이 누군 거야? A. A가 3이에요. 뭐 바보로 하는 거지, 사람을 지금. 자, 집합 B에도 3하고 7이 있어야 돼. 3 보여? 여기 있지? 그럼 누가 7이야? 얘가 7인 거지? B는 몇이야? 이 뭐 사람 바보로 보나, 이 새끼들이. 9죠. 끝.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8 하시고서 바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많이 하는 것 같지, 뭔가? 아니에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각종 집합 연산에서의 성질인데 사실 이것들은 그냥 앞에 띄워놓고서 좀 얘기해 드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그래. 일단 첫 번째, 나 이거 너무 궁금해.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하면 증명은 전부 다 벤 아저씨가 그리는 그림. 이걸로 증명을 하면 돼요. 그냥 신나게 색칠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말하는 게 이 색칠된 부분이야. 얘가 말하는 것도 이 색칠된 부분이야. 그럼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그냥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나는 그냥 결론으로 쭉 한 번씩만 보여드릴게. 일단 첫 번째, A랑 A를 합치면 그냥 A죠? 됐지? A랑 A의 공통된 건 A죠? 맞죠? 이걸 보면서 왜요? 하진 않잖아. 두 번째, A하고 공집합을 합쳤습니다. 그럼 뭔데요? 그냥 A죠? 더 더해진 게 없잖아. 그치? 따라와. 두 번째, A하고 공집합의 공통된 부분 누군데? 공집합이죠?
됐습니까? 얘는 원소가 없으니까 공통된 원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A하고 어떤 전체를 합쳤어요? 그건 뭔데? 전체죠? A하고 전체의 공통된 부분은 그냥 A입니다. 납득이 돼? 납득이 돼? 시현이 듣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라디오 듣냐? 라디오 들어요? 유튜브 봐요?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전체의 여집합, 전체가 아닌 건 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됐지?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건 모두 다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이런 표현인 겁니다. 자, 되게 좋은 표현이죠? A 여집합의 여집합. A가 아닌 게 아닌 건 A인 거죠. 그래서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닌 거야? 맞다는 얘기야. 따라와. A 여집합의 여집합. 납득이 돼? 납득이 돼요? 자, 그 다음 A와 A가 아닌 걸 합치면 전체가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의 구독자와 구독자가 아닌 사람. 그럼 전체니까. 됐잖아. 우리 모든 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들어주세요. 생각하고 답해 주시고. 네. 그냥 생각 없이 있을 겁니다. 자, A이면서 A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죠. 맞아? 내 구독자이면서 동시에 구독자가 아닌 사람은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지 뭘. 또 엄마 계정으로 했는데 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마지막 7번. 아까 차집합 쓸 때 보여드렸죠. A에서 B를 빼고 남은 나머지.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들만 얘기해줘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별표 하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거에 대한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4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봐야 되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 자, 이것도 그냥 말로만 좀 보여드릴 거야. 자, 일단 보시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A가 B에 포함되어 있을 때, 자, 봐. 첫 번째, A, B의 교집합이 A래. 그 말은 공통된 게 A라는 거잖아.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고. 두 번째, A, B를 합치면 그냥 B랑 같대. 그 말은 무슨 뜻?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 다음, A에서 B를 빼면 이 A에서 B와 관련된 걸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 공집합이 될 거야. 그 말은 무슨 뜻?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고.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들 같은 표현이죠? 마찬가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고. A가 아닌 것은 B가 아닌 거에 포함되어 있을 거야. 자, 요건 한번 볼게. 자, B가 아닌 애들은 요 B의 바깥 부분 여기를 의미하는 거지? 됐나요? 그럼 A가 아닌 건 어딘데? 이 A의 바깥 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맞아? 이 노란색 색칠된 곳 안에 하얀색으로 색칠된 곳이 존재하죠? 그러면 A 여집합에는 B 여집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B의 여집합 하얀색 부분에서 노란색과 관련된 걸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요거 요런 세 개 정도의 표현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오른쪽에는 요 얘네들이 나올 거거든.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거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바로 체크해 보시면 돼요. 역관계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 A, B의 교집합이 A야. 그럼 뭔데?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 우측 보시면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측입니다.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소일 때입니다. A와 B가 서로소 관계일 때 그때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처럼 나왔을 때 자, A 빼기 B죠? A에서 B와 관련된 걸 빼고 남은 애는 뺀 게 없어. 그냥 A 그대로야. 순수 그 자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B 빼기 A요. B에서 A 빼고 남은 거
B에서 A와 관련된 걸 빼고 남은 애들 말해주세요. 그냥 B밖에 안 남았어요. 뺀 게 없거든. 그다음 이런 표현들. A가 B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 A와 B는 포함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B도 당연히 A에 포함되지 않고요. 하지만 여집합으로 바꿨을 때는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가 아닌 애들은 B의 바깥 부분 여기를 칠하는 거지. B의 여집합은 A를 갖고 있습니다. 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해서 이거에 대한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색칠해서 증명을 해. 하지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납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죠. 35페이지입니다. 드 모르간의 법칙까지는 얘기를 해야 돼서. 자, 드 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이거 누가 말한 얘기일까요? 네, 드 모르간 씨죠. 네, 드 모르간 씨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를 증명하는 것만 싹 보여드리고 클리닉 여러분들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클리닉 다 해? 아니면 하고서 또 수업 한 번 더 해? 잘 생각해봐. 자, 일단 볼게. 이 좌변을 내가 색칠해 볼게. 자, 전체 집합 안에 편의상 A와 B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합집합이 아닌 거죠? 맞아? 여집합이 붙었으니까. A, B 합집합이 아닌 거지? 그럼 어딜 말하는 거야? 요 바깥 부분 말하는 거지? 여기. 맞아? 여기를 말하는 게 좌변입니다. 맞니? 자, 얘는 뭔데? 일단 A가 아니지. 그 다음 B도 아닌 거지. A도 아니면서 동시에 B도 아닌 애들을 말하죠. 맞아? 같은 표현. 납득이 돼? 납득이 돼? A도 아니면서 B도 아닌 것들. 됐습니까? 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얘를 요렇게 분배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이 아니면 교집합. 됐죠?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 전체 집합 안에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이때 봐. 교집합이 아닌 거지? 맞아? 그럼 교집합이 누구냐? 이게 아닌 거죠? 그럼 이거의 바깥 부분이지? 여기 빼고 다. 됐죠? 그러면 이게 정말 우변에 있는 얘랑 같은 건지를 내가 여기다 한번 칠해 볼 거야. 일단 첫 번째, A의 여집합. A를 뺀 나머지 바깥 부분 다. A가 아닌 것들. 됐죠? 그거랑 B가 아닌 것들을 합치죠. 다 말할 거지. 그럼 B가 아닌 것들을 칠해볼게. B가 아닌 것들, B의 바깥 부분들 다. 됐어요? 합집합이니까 뭐야? 색칠된 거 다 말하면 되지? 결론. 여기 빼고 다 칠했네. 같은 표현. 됐죠? 얘도 어떻게 생겼어? 이 여집합이 묶여 있으면 얘를 분배해서 쓸 수가 있네. 이걸 증명 어떻게 한다고? 색칠해서 증명해, 지금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 됐죠? 어떻게 생겨서 패턴은 똑같이 얘를 분배한 것처럼 인식해 주시면 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표현을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 왼쪽 거를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왼쪽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여기 있는 이야기였고요. 다음 수업 때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고 1단원을 끝내는 게 아니구나. 챕터 하나를 끝내는 시간을 갖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35페이지까지.